아이고, 오늘은 마치 7개를 찍는 게 아니라 14개를 찍어야 되는 날처럼 소리가 작아서 다시 찍고 올린 거 지우고 다시 올리고 이건 뭐 계속 모자일에 이러고 있네요.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결과물은 똑같지만 관찰하는 각도가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 명리학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존 방식은 생극론이에요. 오행생극. 근데 시공 명리학이 추구하는 거는 생극론이 아니에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극론은 식신제살 이런 식이에요. 식신이 편관을 조진다예요. 이건 물리치다는 개념, 쫓아내다, 꼼짝 못하게 제압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식신제살로 보는 순간 접촉하다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자가 남자가 바람을 피려면 남녀가 접촉해야 돼요. 연애를 하려면 접촉해야 되는데 식신제살, 상관제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살을 조져서 멀리 도망가게 만들어 버린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십신 생극론의 단점이고 여기에는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요. 시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뭐 여기 보면 제살, 종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제살이 되냐면 인목이 편관이고 그리고 재생살 하니까 경신으로 인목을 제살하다, 조져다, 극하다, 통제하다, 그래 망가뜨리다, 꼼짝 못하게 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시공간의 변화로 보면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사주를 가지고 봅시다. 이 사주가 내용인 즉슨 이래요. 초년에 비천한 삶을 살았으나 병술대운부터 계속 발전해서 울류갑신, 개미대운까지 실로 엄청난 불을 거머쥐고 신사대운에 작고했다. 울류갑신대운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알고서도 우리는 기존의 명리 이론이 주는 한계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사주를 분석했냐면 식신격에 편관격에 수생목 즉 재생살하야 요 금들이 소위 말하는 식상이 제살하는 사주로다. 고로 신유수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 편관을 제압하여 부자가 되었노라. 이런 식의 통변을 해요. 기존에 이제 논리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시간을 부여해 봅시다. 그러면 해수가 인에게 자, 사계도로 볼게요. 겨울이에요. 임갑기 이렇게 있어요. 자, 해수, 요 임수가 인, 갑에게 뭐를 공급해? 수기를 공급합니다. 인월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밑으로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을로 변하죠. 그죠? 그러면 이 해인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어둠 속으로 하강해요. 이거는 뿌리 내리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마치
집에서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고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오늘 갑자기 시험을 짠 봤더니 고시에 합격. 그럼 어떻게 되죠? 이쁜 부인과 돈 많은 부인을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겠죠. 그죠? 그런데 합격하기 전까지는 꼬질꼬질, 응? 그 혼자 저기 그 독서실에서 새우잠 자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과정이 지금 말하는 해인 과정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절대로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러면 신해와 이것들은 뭐예요? 경인의 신경은 이거는 시종자예요. 시종자. 이 시종자를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시종자 하면은 이 씨발라 먹을 뭐 이 단어가 생각난다고. 신금이 해수에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경금이 잇목 뿌리에 자기의 그 씨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은근히 가만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인 신해로 쭉쭉 시간의 흐름이 바르게 흘러가요. 자, 그런데 대운을 봐봐요. 해자초로 흘러가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근데 드디어 병술이 오잖아요. 이렇게 31세 병술이 옵니다. 그럼 병화는 드디어 무슨 조합을 형성하냐면 해인병. 이게 뭐예요? 바로 임갑병. 그죠? 세상 밖으로 나온 거야, 뿌리가. 왜? 빛이잖아. 세상 밖으로. 사계도에서 여름이잖아. 병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씨잘데기 없는 이 경신들. 이게 왜 씨잘데기 없지? 여기 그 뭐 시종자로 전달을 했지만 이 병화가 없으면 경신은 보다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된다? 방탕한다. 그런데 병화가 옴으로써 이 경신이 의젓한 지도자를 만났다. 그리고 병화로서 부피를 확장하다. 뭐에 대한? 열매에 대한 부피를 확장하다. 그런데 여기에 시공간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 잇목이 처음에는 요만했어요. 그런데 해자축을로 수기를 전달해줘 빨아먹잖아요. 이렇게 툭툭은 목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에게 이런 거를 수확하는 거하고 이렇게 넓은 목재를 수확하는 거하고 어느 게 돈이 될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또 어떤 사람은 1번이라고 할지도 몰라. 나 바보요.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당연히 2번이죠. 그죠? 그러면 2번이 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나다가 여기 일지신이 인신충으로 뭐 하냐면 수확해요. 수확. 즉 아주 굵은 나무들을 신유수를 지나면서 뭐 한다고? 수확한다고. 그러면서도 을경합에서 을뱅갱으로 삼합도 이루고 여기서 신금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금이 인목을 수확도 하지만 인신충으로 인중병화도 꺼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을료대운에 막힘이 없었다 뭐 이런 거는 을경합에 그죠? 수확을 제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예전의 방식으로 보면 그냥 식신제살해서 돈을 벌었나?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식신제살만 하나? 그럼 식신은 뭐 그 해수 재성을 안 생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제 평관이 나를 그렇게? 그래도 또 이걸 보고 병화 보고 살인상생이야? 이제 환장하는 거지. 그럼 왜 을류대운에 막힘이 없었어? 여기서 수학했기 때문에 막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학의 개념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시간 흐름으로 시간 공간이 계속
변화하는 그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 근데 식신제살로만 보면 이 나무가 굵어지고 굵은 걸 수확하고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십신 생극과 시공간 반응을 보는 것과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무엇이 맞을까?